내용에서 3부 오감을 이용한 집중력 학습법이라는 파트를 제가 알려드리고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집중력을 키우려면은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차단하고 없애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책에서 또 보면은 자연과 접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과 집중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야 물론 어렸을 때니까 시냇가에서 물장구 정말 치면서 소꿉놀이 하고 자연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다가 흙으로 밥도 짓고 여러 가지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되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저희 아이들 세대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뭐 소꿉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게임,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방송 보기, 뭐 액괴 놀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뭔가 자연과 접하는 것이 저희보다는 훨씬 경우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정말 와닿는 게 여기 가슴으로 쓴 일기편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그 집중력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아이 때문에 자꾸 선생님이 와서 상담을 해라. 얘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뭐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는다. 친구한테 장난치면서 괴롭힌다. 뭐 심지어 만화책을 본다. 뭐 낙설한다. 여러 가지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정도면 얼마나 솔직히 심각하게 느껴지겠어요. 엄마, 나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낙담을 또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아, 그래 상담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또 얘가 상담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처방전이 뭐였냐면 자연을 접하고 느끼고 만져보고 생명체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하라 이런 처방전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사실 그렇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현대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접하는 게 쉽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야외나 어디 바닷가나 산으로 가지 못한다면 가까이 보면 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냄새도 맡아보고 나무를 만져보고 또 나뭇잎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집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콩나물 키우기, 무순 키우기, 해바라기 씨앗 그런 것들을 이제 화단에 심고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되게 행복하겠죠. 그리고 눈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 아름답다. 또 이게 생명체가 올라올 때 그런 걸 지켜보면서 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 봄이 돼서 새로운 꽃을 사다 집에 놓으면은 굉장히 그 행복하고 뭔가 생명력이 다시 이렇게 조금 생기는 듯한 그런 활기참을 제가 조금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연놀이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눈높이에서 자연을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이 어머니께서 어, 이제 잣나무 묘목 한 그루를 사가지고 마당에 심으시고 그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인성이한테 이제 인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친구에게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정리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해왔던 그대로 그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잣나무를 보살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성의 집중력이 몰라보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그 잣나무에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또 놀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성이가 자신이 정리한 자연 생태 일기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연학습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준 자연에 감사할 뿐이다라고 이제 일기를 쓰셨는데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자연의 그 위대함을 다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게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한다든지 또 나 바다 한번 가보고 싶어, 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 뭐 그렇게 표현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 속에서 힐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장도 많고, 근데 너무너무 잘 된 게 뭐냐면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붐이잖아요, 한동안.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마 많은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순간순간 참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산만했던 아이가 자연을 접하면서 어떤 뭐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과 접하고 식물을 키우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했을 뿐인데 집중력이 저절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자연은 넉넉한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유롭고 아픔을 치유할 정도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요즘 빌딩을 세우고 아파트 건설을 하고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자연 문명의 이점과 혜택이 있잖아요. 이걸 또 제가 즐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자연 속에서 살기는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삶의 어떤 부분을 자연으로 채울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집중력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 아침에 맞벌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아침에 그죠? 씻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또 출근 준비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본다든지 같이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자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직접 산에 매일매일 갈 수 없고 바다에 갈 수 없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온갖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우리 주변에 안배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자연이 우리를 위해 안배한 위대한